네, 안녕하세요. 김콘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영상을 만들었을 때 좀 댓글이 달린 걸 보면은 축구를 못해도 축구 관련된 일을 하고 할 수 있냐, 축구 분석관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축구 분석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 올라갔죠. 올라갔고, 이제 축구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축구를 못해도 축구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선수단에 그 감독, 코치 이런 분들은 축구를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축구를 했던 분들이 하는 거니까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면 이 축구단에는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그 축구단의 뭐 사무직은 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사무직이에요. 거기는 이제 뭐 어떤 회사든 있는 뭐 마케팅이나 뭐 회계, 뭐 총무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직군이고 이 선수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수단이랑 구단 그쪽 프론트라고 하죠. 좀 나눠져 있어요. 좀 별개고 이 선수단 쪽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선수단은 감독, 코치가 있겠죠. 있고 그다음에 뭐 선수들 있는데 이 분들은 좀 제외하고 이 선수단 지원팀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선수단 지원, 코칭 스텝, 지원 스텝으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지원 스텝, 코칭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원 스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원 스텝에는 뭐 우선은 뭐 많이 아시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이제 의무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너라기보다는 이 닥터 얘기하고 의무팀이라고 얘기해요. 의무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석관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구단이다 하면은 장비가 있어요. 장비를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통역 있죠. 외국인 용병을 거의 요즘에 용병이 다 있잖아요. 통역이 있고 또 이젠 버스 기사님, 예, 훈련하거나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할 때 이동 운전해 주시는 버스 기사님. 그리고 이제 식당 이모님들. 그러니까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경기날이 아니고 평일에는 거의 점심 모여서 먹을 때도 많죠. 거의 점심만 대부분 먹고, 그래서 식당 이모님까지 이렇게 지원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 스텝이 제가 있을 때는 이 정도였어요. 지금은 뭐 더 세분화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이 형태로 이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지원 스태프분들 뭐 그분들을 좀 초대해서 한번 더 나중에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의무팀이 있죠. 의무팀이 있는데 의무팀은 보통 팀에서 어, 쉽게 설명드리자면 의무 대장이라고 있죠. 한 명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대장보다 좀 경력이 낮은 사람이겠죠.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고 또 세 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세 명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유소 2군이나 그 팀에 유스가 있어요. 유스. 그분들을 담당하는 거의 제일 마지막 막내라고 했었죠. 이분들이 그 프로 1군이 아니라 그 다른 뭐 2군 훈련이나 아니면 뭐 유스 고등학교 팀을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두 분, 대장이라고 말하는 분과 그 밑에 있는 분은 이제 거의 1군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케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마사지, 뭐 부상 관리, 선수들 병원, 메디컬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거의 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바빠요. 진짜 바쁘시고 이분들이 선수들이 쉴 때 뭐 분석관도 마찬가지고 선수들이 쉴 때 일을 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끝나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이 훈련이 끝나서 끝나는 어떤 그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훈련 같은 거는 거의 여름에는 더우니까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훈련하는데 봄이나 이제 가을 좀 날씨가 괜찮을 때는 뭐 두 번 정도 해요. 오전, 오후. 그리고 전지훈련 갈 때는 뭐 새벽 운동까지 합니다. 전지훈련 갈 때
선수들은 뭐 하는지 한번 그것도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훈련할 때 훈련 준비를 하죠. 이 의무팀은 나가기 전에 뭐 테이핑, 뭐 파스 이런 기본적인 재료들을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고 선수들이 그 전에 또 와서 훈련 전에 와서 또 어떤 케어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케어라는 거는 결국 부상이 입었거나 좀 아픈 데가 있으면 뭐 마사지를 받아요. 마사지를 받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훈련 끝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훈련을 가서도 훈련장 가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선수들이 막 훈련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훈련 전에 테이핑을 먼저 다 해줘요. 필요한 선수들 해주고 이제는 뭐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잖아요. 뭐 음료나 그런 거 준비해주고 그 선수들이 진짜 그라운드 안에서 훈련하고 있을 때는 뭐 거의 지켜보는 식으로 하죠. 언제 부상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진짜 좀 여유로울 때는 그냥 볼 나가는 거 그런 거 주워주기도 하고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뭐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분들한테는 일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 중에 할 때 부상을 좀 당하는 선수들 많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훈련 끝나고 모두 끝났을 때 와가지고 부상당하면 뭐 테이핑도 해주고 아니면 좀 심했을 경우에는 병원도 같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분들은 경기가 좀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 또 새로운 용병이 왔을 때뭐 메디컬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럼 병원에 직접 가서 같이 이동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이분들이 하는 일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뭐 경기 중에는 더 하겠죠. 경기 중에는 더 사고가 많이 나고 부상도 많이 나요. 그러면 엄청 빨리 뛰어나가죠. 그 옆에 의료 가방이라고 있죠. 이 본인들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을 들고 거의 전력으로 뛰어갑니다. 뭐 한번 봐보세요.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근데 방송 영상이라서 그분들이 뛰어가는 거는 많이 안 잡힐 건데 경기장에서 보시면 선수가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 그 가방을 띄고 무조건 전력으로 뛰어가요. 거의 한 명이 뛰어갈 때도 있고 두 명이 뛰어갈 수 있는데 이건 아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하다 그러면 두 명이 의료 가방까지 같이 들고 뛰어가고 그래서 판단을 하고 감독이랑 얘기를 하고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이 정도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아닐 때에도 이 부상 정도를 이제 감독님이 많이 물어보세요. 제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 이제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감독님이랑도 계속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어떤 직업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보고서 같은 것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상 보고서 경기 끝나면 뭐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다쳤을 때 어느 정도 부상인지 그런 그 의무팀만의 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 스태프들 중에서 가장 그 몸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든 순위에 좀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무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무 쪽으로 진로를 정하신 분들이면 좀 궁금하실 게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한 분 모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통역분들. 통역분들은 제가 이게 한 7년 동안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선수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선수를 하셨던 분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는 거예요. 축구 유학을 간 거예요. 축구 유학을 가서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아니면 뭐 지도자의 길이 필요해서 지도자를 생각하고 선수 생활을 뭐 그만두셨던 분들이 있고 예,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어찌됐든 축구 커리어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통역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통역분들은 평생 통역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 나중에는 이분들도 지도자 공부를 하면서 이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역을 하고 하면은 구단에서 통역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지금 감독 코치들이 지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바탕으로 본인들이 그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통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지컬 코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피지컬 코치도 이제 구단에 있잖아요. 피지컬 코치가 요즘에는 외국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감독도 가끔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독 코치는 거의 한국 분인데 피지컬 코치가 외국 분인 팀이 거의 많아요. 진짜 많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게 거의 통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통역이랑 친해져가지고 뭐 외국 선수들이랑 통역이랑 이 피지컬 트레이너가 친한 팀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통역도 이 피지컬 트레이너가 하고 싶으면 이분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정보도 많이 얻고 지식도 많이 듣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용병이 오면은 거의 이 선수의 매니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역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그 휴식 때 휴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도. 그런데 그럴 때 통역도 외국인들 쉬잖아요. 근데 쉬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핸드폰을 삽니까? 이럴 때 이제 통역이 도와주는 거죠. 통역이 도와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역분들이. 본인도 쉬고 싶고 개인 스케줄도 있는데 거의 이쪽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친해지고 좋은 게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 시간에 너무 그 선수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뭐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 그쪽에 통역 외에 그쪽 일이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뭐 의무팀이나 통역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경기 외적 그러니까 선수단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업무 시간 이외에도 일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지원 스태프들은 다 스케줄이 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은 업무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일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장비. 이 장비, 각 장비를 관리해 주시고 예, 하시는 분인데, 자, 이분들은, 제가 있는 팀에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렇게 뭐 대기업 구단도 아니었고. 근데 대기업 구단들 보면은 뭐 장비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훈련하거나 경기할 때 뭐 훈련 장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관리해 주시고 뭐 옮겨 주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지원 스태프들이 이런 걸 다 같이 해요. 뭐 통역 뭐 있고 구단 직원도 있고 뭐 분석관도 있고 의무팀도 있고 그러니까 장비를 어느 정도 본인 같이 옮기죠. 선수들도 옮겨요. 거의 막내들이 많이 옮기죠. 그래서 뭐 같이 옮기고 정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훈련 끝나고 이제 어린 선수들이 그걸 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로서 조금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 이래요. 뭐 큰 기업들이 아니면. 그래서 이 장비 부분은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지 못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도 같이 들고 장비 들고 뭐 다 같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거의 어떤 분들이 와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팀들 좀 좋은 팀들 보면은 어떤 그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오스트 회사라고 해서 뭐 장비, 뭐 버스 기사님 이런 분들이 다 소속돼 있는 그런 회사에서 파견이 나오는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팀이랑 진짜 계약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제 측근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다가 축구 쪽에 가고 싶어서 우선 장비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신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축구단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선수 출신이고. 근데 이분들은 결국 이분들도 최종 목적지는 뭐 지도자나 뭐 다른 게 있겠죠. 우선은 조금 들어갈 수, 우선 축구단에 몸담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님. 버스 기사님은 뭐 진짜 축구랑 상관없죠. 운전만 안전하고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은 훈련할 때 이동하고 훈련 끝나고 또 뭐 사우나나 이런 데 이동하고 또 경기 당일날 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버스 기사님들이 이것도 좋은 구단이면 1군, 2군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그래서 뭐 버스도 종류도 달라요. 1군 버스는 되게 넓죠. 넓고 쾌적한데 2군 버스는 뭐 이렇게 일반 고속버스 보면 둘둘 앉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이제 훈련 나가거나 이제 이럴 때만 보니까 평상시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업무 외적일 때는 아마 따로 그 다른 지원 스태프들처럼 업무는 있진 않을 거예요. 있진 않고 대신 좀 선수단 스케줄이나 안전운전 하는 게 좀 민감해요. 선수들이 몸값이 되게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되게 본인들 컨디션 관리 때문에 뭐 차가 막 진짜 험하게 운전하고 이러면은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운전을 못한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안전운전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천천히 가도 뭐라 그러고 또 너무 빨리 가도 뭐라 그러기 때문에 조금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고 그냥 되게 뭐 특이하게 되게 이상한 점이 없으시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의 선수들은 이 기사님들을 아버님이라 불러요. 예, 아버님. 기사님들은 솔직히 주 목적이, 주 업무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나서는 뭐 축구 훈련한다는 걸 보시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좀 친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와서 볼도 같이 주워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때 좀 지원 스태프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막, 뭐, 누가 막 버스를 좀 자리를 지저분하게 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이 조금 가장 많이 신경 써 하시는 게 이제 이동 경로예요. 이동 경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원정을 간다. 뭐 지방 원정을 가면은 여기 지방 원정을 가면은 거의 하루 전에 가거든요. 선수들이 하루 전에 호텔에서 묵는데 호텔 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그 호텔에서 경기장을 갈 때가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주말 낮 경기다 그러면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뭐 출발 시간 같은 거는 거의 뭐 감독 코치님들이 짜시는데 막상 출발하는데 이 길을 한번 잘못 들면은 엄청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이 좀 초행길이나 이럴 때는 그 미리 한번 가보세요. 버스를 몰고. 그러니까 이걸 딱딱 그 스케줄에 맞게 미리 예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예습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내비 찍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다 보면은 조금 뭐 길을 잘못 땄는지 차가 엄청 막히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기 당일날 잃어버리면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님이 엄청 예민해져요. 이 경기 시간에 늦는다는 거, 원래 스케줄에 늦는다는 거는 뭐가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뭐가 딱 틀어져 버린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이 그런 눈치를 좀 많이 보세요. 많이 보셔서 이 경기장까지 제 시간에 딱 안전하고 이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가장 스트레스가 이건 것 같아요. 차가 막힌다거나 이럴 때 좀 제 시간에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미리 가서 시간을 한번 재본다든지 길을 한번 봐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좀 가장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식당 어머님들, 식당 이모님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거의 뭐 1군, 2군 나눠진 게 아니라 1군 훈련하고 2군 훈련하고 상관없어요. 다 어차피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의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건데 결국 이분들 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그 식당에 대한 그 식단 조절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영양도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야구팀인데 그 식당이 되게 부실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프로 선수인데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뭐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축구팀에 있었으니까 축구팀은 음식이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반찬이 거의 어떤 식으로 나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급식 식판을 갖고 먹었는데 급식 식판을 갖고 먹었는데 식판에 그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밥 넣는 칸에 반찬도 넣고 그리고 반찬도 되게 맛있어요. 뭐 선수들은 맨날 먹는 거다, 우리는 맨날 먹는 거다 그렇지만 근데 맛있고 되게 맛있고 많이 나와요. 종류가. 그래서 저는 프로 팀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모든 선수들은 이렇게 나올 줄 아는데 그 야구팀을 보니까 아닌 팀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어머님들이 조금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선수들이 혼자 사시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한테 음식을 조금 싸줍니다. 엄청 좋잖아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치킨이 나왔어요. 치킨을 좀 싸주고, 뭐 후식으로 뭐 요플레가 나왔는데 요플레 좀 싸주고, 이런 거는 되게 선수들 간의 관계가 진짜 중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시죠. 그래서 이분들도 요리 외적으로,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적에는 요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바쁘실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취사병들, 일반 군인들이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새벽 일찍 일어나고 음식 준비, 또 자다 일어나서 또 음식 준비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음식 하나가 잘못되면은 선수들한테 음식 잘못 먹이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선수 당일, 그 경기 당일날 밥을 먹고 그냥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뭐 홈경기 때는. 그러면 이럴 때 음식을 뭐 상하거나 약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기는 못 뛰는 거예요. 그 경기 망하는 거죠, 선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신, 모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원 스텝에는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직군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분석관, 의무팀, 뭐 장비, 통역, 뭐 기사님, 그리고 요리해 주신 분들, 이모님들, 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이런 분들이 뒤에서 이 선수들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진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분석관이 아닌 다른 지원 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관심이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축구 실력이랑 축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상관없는 그런 거의 여부와 많이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뭐 진짜 원하시는 분들, 이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선수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다양한 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저도 인터뷰를 할 생각은 있는데, 그게 뭐 쉽지만은 않으니까 저도 계속 그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